루머레이더 시간입니다. 각 기업의 루머나 공시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데요. MJ컨설팅의 김미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네. 기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앞서서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로도 거론된 종목이죠. 크리스탈에 대한 의견인데요. 크리스탈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전에 이슈가 있었죠. 최대 주주 중 하나인 한미약품이 크리스탈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라는 소식. 이에 따라서 장내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먼저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오늘 이제 국내 1위 제약사인 한미약품과 그리고 3,500원이 넘는 대형 계약을 따낸 신약개발 바이오그룹 크리스탈로믹스가 이제 오너들 간의 불협 화음에 따라서 이제 8년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청산을 했는데요. 네. 네, 오늘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너 간의 불협 화음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이 정리를 하게 된 배경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양사 간의 시너지 및 이제 사업적 성과가 전무했기 때문인데요. 2008년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지분 투자에 나섰지만 양사 간의 신약 개발 및 마케팅 활동 등에서 사업적 교류가 미미했고 그 결과 이렇다 할 성과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탈의 대주주인 이제 조명중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현 경영진이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 참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관계 청산의 한 배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손지웅 한미약품 부사장 등이 크리스탈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영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었죠. 특히 지난해 크리스탈이 이제 아셀렉스를 출시하면서 양사 간의 앙금이 깊어졌는데 네. 크리스탈이 한미약품 그룹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이제 아셀렉스를 시판을 했고 경쟁사인 동아 ST와 손을 잡고 국내 판매에 돌입한 것 역시 양사의 관계 악화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08년 전략적 투자자 입장에서 크리스탈이 투자를 단행했지만 지난 8년간 사업적 교류 및 시너지가 전혀 없었고 네. 그룹 울타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품에 안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또 계열사가 아니라서 경영권 참여에도 제약이 있어서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탈도 한미약품 그룹과의 관계 정리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인데요. 양사 간의 사업적 교류가 있었고 아셀렉스 출시와 급성 백혈병 신약 후보 물질인 CG026806의 기술 이전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약품 그룹의 지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주식을 매각을 할 때 일부 한미약품 임원들은 이제 임성기 회장한테 향후 주가 상승이 더 있을 수도 모르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좀 더 보류를 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전략 매각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기술과 관련한 이슈가 있으니까 주가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앙금이 깊었기 때문인지 지난 9일에 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름세를 보이다가 이 매도 이슈로 인해서 9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아랑곳하지 않고 또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주이다 보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소식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8일부터 이제 전임상 개발 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신약 후보인 CG026806을 바이오 벤처 사업인 산업인 엔토즈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 수출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8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총 계약금 규모는 약 3,524억 5천만 원으로 향후 매출 발생에 대한 로열티는 별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판권은 크리스탈이 보유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실적은 좋지 않지만 이번 기술 계약 외에도 지난해부터 시판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인 아셀렉스의 추가 해외 수출 계약도 진행하고 있고 또 이것 또한 기대받고 있고요. 또 한미약품 이외에도 대규모 수출 계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기술력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한미약품과의 관계에 따른 주가의 조정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또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았는지는 또 알아야 되겠죠.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지속적으로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나 매출이나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 많죠. 아무래도 R&D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적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크리스탈 역시 이제 개발 연구 비용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또 이제 판권 계약 로열티라든가 또 이런 것을 받으면서 가시화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의 크리스탈 지분 매도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의견은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네, 우선 한미약품의 태도에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미약품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관계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억 차익을 약 얻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제2 최대 주주로서 그 관계 회사에게 미리 상의 없이 진행을 한 것은 약간 상도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주가에는 이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양사가 이제 어느 정도 갈라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큰 파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향후 한미약품과 이제 크리스탈이 경쟁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히려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한미약품 역시 크리스탈 역시 뭐 한미약품과 아무런 협의 없이 또 약품을 시판 계약을 네.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뭐 회사 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주가의 향후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략하게 도움 말씀 들어볼까요? 네네. 일단 3,500억 원대 기술 예. 수출을 하고서 이제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34,550원으로 상한가로 31만 5천 주 매수 잔량을 남기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향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보실 때 크리스탈 이번 계약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국내 바이오 업체도 기술력이 있다면은 충분히 대규모 기술 계약이 가능하고 또 전임상 단계에서도 수천억 원대의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이제 비슷한 유형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업체에 관심이 좀 모일 전망이니까 요거에 대한 그런 종목들도 발굴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J 컨설팅의 김리원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